최근 트리플 데믹이 우려되고 코로나가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미 전역에서 고령층의 개량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새해부터 업스테이트 카운티들을 대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의 한 공립학군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재시행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학생들의 학업 능력 저하 현상이 전국적으로 드러난 가운데 뉴저지 한 밀집 학군에서도 학력 저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치의 심장부인 워싱턴 DC 의회 연단에 서서 연설을 선보였습니다. 뉴욕주가 푸드스탬프 수혜 주민들이 12월에도 최대 수령을 받도록 연방 지원금 2억 3,4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트리플 데믹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독감과 코비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가 재확산하는데도 미 전역에서는 고령층 역시 개량 백신을 안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겨울을 맞아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지만 고위험군인 고령층의 개량 백신 접종률이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이후 세 번째 겨울을 맞으면서 코로나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고위험군의 면역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계획도 없어 의료진들의 우려가 크다고 뉴욕타임스가 21일 보도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 백신 기초 접종률은 94%에 달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2가 백신 접종률은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은 개량 백신의 접종률이 저조한 이유로 그 존재를 알지 못했거나 어디서 맞아야 할지 찾지 못했거나 개량 백신의 효능을 믿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가을까지 일부 보조금 외엔 개량 백신의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전략적인 홍보와 같은 백악관 차원의 조처는 전혀 없었다고 요양원 관계자와 간병인들이 전했습니다. 2년 전 코로나 백신이 처음 도입됐을 때 연방 정부가 수천 개의 요양원과 커뮤니티 센터에 인력을 파견해 노인들의 예방접종에 나섰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실제 코로나 입원 환자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은 다른 연령층보다 4배나 높았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사망자의 거의 90%가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노인 전문의인 마이클 워서먼 박사는 2년 전에 주사를 맞았어도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증거가 명확하다면서 그러나 이 말을 가장 들어야 할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대유행 피로감에 정부의 실질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까지 겹치며 퍼펙트 스톰과 같은 상황을 맞게 됐다고 경고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코로나 대응 중에서 광범위한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조처라는 게 전염병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이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백신 덕분에 노인과 의료보험 수혜자 가운데 65만 명의 입원과 30만 명의 사망을 방지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추가 접종을 2차례 이상 맞은 사람은 추가 접종을 1차례 맞은 사람보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 위험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뉴욕주 의회가 최저임금 인상을 물가 상승률과 연동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 정부가 새해부터 업스테이트 카운티들을 대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자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시 호클 주지사는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카운티를 제외한 카운티 지역 근로자는 새해부터 시간당 $1씩 임금이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카운티 외 북부 지역 카운티 평균 최저 임금은 $13.20로 새해부터 $14.20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카운티의 근로자들은 현재 최저임금으로 $15를 받고 있습니다. 팁을 받는 서비스 직종 근로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은 $11.85로 오르고 팁 크레딧은 $2.35로 조정됩니다. 요식업 직종 근로자들은 $9.45로 오르고 팁 크레딧의 경우 $4.75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1일을 기해 최저임금이 한 차례 인상됐던 업스테이트 지역 홈케어 보조원의 경우 이번 인상안에 포함이 되면서 내년부터 해당 직종 최저임금은 1달러 인상분이 적용된 16달러 20센트가 될 예정입니다. 캐시 호클 뉴욕주 지사는 이번 임금 인상은 뉴욕주 예산국에서 수행한 경제 분석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임금은 가족의 생계를 도울 뿐 아니라 뉴욕의 좋은 인재들을 유치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임금 인상안으로 업스테이트 카운티 내 약 20만 명 이상의 뉴욕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인데 이들 중 44%는 풀타임 근로자들이고 이들 중 25%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뉴욕주 상하원에서는 2023년 말까지 업스테이트 뉴욕 모든 카운티의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한 후 매년 물가 인상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동시키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법안에는 뉴욕시의 최저임금 인상 계획도 담겼는데 현 15달러인 최저임금을 내년 1월 1일 17달러로 올린 후 2025년까지 20달러 45센트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춥보댐의 확산세로 인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감염이 치솟으며 입원과 사망 건수가 늘고 있어 우려되는 가운데 뉴저지의 한 공립학군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시행에 돌입했습니다. 홍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어린이들의 독감 입원과 사망 건수가 크게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 겨울 독감, 코로나19,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세 가지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리플 데믹으로 보건 전문가들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저지 패스액 전체 공립학군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다시 시행됩니다. 21일 수요일부터 패스액 공립학군 소속 전체 학생과 교사, 교직원과 방문객까지 모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패스액 공립학군 교육감은 마스크 착용 재의무화 조치는 코로나 감염 건수가 안정적으로 줄어들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는 겨울 방학을 앞두고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그들의 가정이 모두 안전하게 겨울을 나도록 돕는 보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 랑랜드 카운티 역시 카운티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랑랜드 카운티는 12월 16일 기준 해당 카운티의 코로나 감염률은 CDC 표준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랑랜드 카운티 내 모든 실내 공간 및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된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주민들이 독감 백신과 코로나 부스터샷 접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과 함께 증상이 있을 시 테스트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학생들의 수학, 영어 능력 저하 현상이 전국적으로 드러난 가운데 뉴저지 한인 밀접 학군에서도 학력 저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자희 기자입니다. 주 교육국이 발표한 2022년 봄 표준시험 학군별 결과에 따르면 뉴저지 최고 공립학군이자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는 테너플라이 학군에서 합격률 하락세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학군으로 꼽히는 팰리세이즈 팍과 포틀리 역시 표준시험 합격률 하락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테너플라이 학군의 경우 5학년에서 8학년의 영어와 수학 시험 합격률이 3년 전인 2019년 표준시험에 비해 하락했습니다. 대표적으로 8학년 영어 합격률은 2019년 90.4%에서 2022년 82.2%로 8.2%포인트 낮아졌고 수학 역시 6학년의 경우 합격률이 1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수한 공립학군으로 한인들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크레스킬도 3학년에서 8학년에 걸쳐 전반적으로 표준시험 합격률이 낮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6학년 영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14.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최대 한인 밀집 학군인 팰리세이즈 팍과 리치필드 등은 인근 학군보다 합격률 하락세가 더욱 컸는데 팰리세이즈 팍의 2022년 6학년의 영어와 수학 과목 합격률은 각각 35.7%, 16.1%로 2019년보다 각각 16.9%포인트, 11.7%포인트씩 낮아졌습니다. 리치필드도 8학년 영어의 경우 합격률이 54%로 3년 전보다 26%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8학년 수학 합격률은 17.9%로 46.7%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전반적인 학력 저하 현상 속에서 한인 밀집 학군별 성적 격차는 여전했습니다.
영어 합격률의 경우 학군별 차이가 50% 가까이 나기도 했으며 수학 합격률의 경우 일부 한인 밀집 학군은 합격률이 10%대에 머물렀습니다. 2022년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8학년 기준 전국 50개 주 중 유타를 제외한 49개 주에서 수학 점수가 하락했으며 아시안 학생들의 수학 점수도 대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치의 심장부인 워싱턴 DC 의회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연설 내내 10여 차례 농담을 선보였고 2분이 넘는 기립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홍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 워싱턴 DC 의회에 섰습니다. TV 황금 시간대에 각국으로 생중계된 그의 일거수일투족에는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이목이 초집중됐습니다. 그가 러시아의 빗발치는 포화 속에 개전 300일 만에 처음으로 외국행을 강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약 30분 동안 이어진 연설에서 특유의 소맨십으로 미 의회를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3월 영국 하원 화상 연설에서 전 시에 가장 유명했던 위스턴 처칠 전 총리의 연설을 인용해 런던을 뒤흔들었다면 이번에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명언을 인용하는 맞춤형 연설을 선보였습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대놓고 반대에 혼터라 이날 의회에서는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방색 티셔츠 차림에 전투복으로 등장해 연단에 서는 순간부터 2분간 기립박수가 이어졌고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참고해가며 영어로 연설하는 동안에도 중간중간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가 영어로 연설한 것은 우크라이나어 연설을 통역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연설 말미에 해피 뉴 이어라는 메시지 대신 승리하는 해피 뉴 이어 되세요라고 해 청중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젤렌스키의 연설이 비범했다고 평가했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이미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제 무대에서 연설의 달인으로도 통하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 침공 이후 국제사회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유국을 상대로 회상 연설을 통해 러시아라는 군사대국에 맞서 당당히 싸우는 약소국 대통령이라는 투사 이미지 메이킹을 능숙하게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연설 내용도 어느 국가를 상대하느냐에 따라 차별화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독일에서 연설할 때에는 베를린 장벽 붕괴를 언급하고 미국에서는 9.11 테러라는 트라우마를 적절히 이용했습니다. 프랑스 의회 연설 때는 자유, 평등, 박애라는 국가 모토를 외쳤고 일본에는 핵폭탄의 아픈 기억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뉴욕 뉴저지주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푸스탬프 수혜 주민들이 12월에도 최대 수령액을 받도록 연방지원금 2억 3,4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뉴저지주는 저소득층에 배포하는 식사 45만 명분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전자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시 호클 뉴욕 주지사는 최대 수준의 푸드 스탬프 혜택은 뉴욕 주민들이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수혜자들에게 최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최대 수령액인 4인 가구 기준 939달러를 받는 가구는 최소 95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뉴욕시외 모든 카운티의 수혜 가구들은 오는 22일까지 이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5개 카운티는 오는 28일까지 게시된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빈곤가정 장애지원국은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4월부터 월 최대 수령액 미만을 받는 가구에 긴급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주의 팬데믹 비상사태 선언이 지난해 6월 종료되자 주 빈곤가정 장애지원국은 연방정부와 협업해 지원금을 확보했으며 현재 주 빈곤가정 장애지원국은 내년 2월까지 뉴욕주 주민들에게 최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올해 10월 등록 기준으로 약 160만 가구 280만 명가량이 푸드 스탬프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년 전인 2021년 10월에 비해 2.2%가 늘었습니다. 뉴저지주 경제개발공사는 500만 달러의 주정부 예산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받은 주 전역 식당에서 식사를 구매하고 비영리 커뮤니티 단체를 통해 저소득층에 배포하는 프로그램 Sustain and Serve를 통해 45만 명분의 식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5,75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해당 프로그램은 주 전역 21개 카운티 내 식당 400곳에서 식사를 구매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당 주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 주 상원은 대량 해고를 당한 직원들이 근무 연수를 계산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보장 법안을 찬성 32표 대 반대 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주 주 하원에서 찬성 65표 대 반대 13표로 의결됐으며 곧 필 머피 주지사에게 송부돼 서명 발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퇴직금 보장 법안이 시행되면 직원 100명 이상의 사업체가 폐쇄, 이전 등으로 50명 이상의 직원을 한꺼번에 해고할 때는 직원이 몇 년 동안 일했는가에 따라 1년당 1주치씩 급여를 계산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뉴욕시에서 시행 중인 사업체 구인 광고 시 급여 공개 의무화가 뉴욕주 전역에서도 실시됩니다. 법안은 뉴욕시 조례와 마찬가지로 직원이 4명 이상인 사업체는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를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고는 물론이고 전근 등을 위해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는 채용 안내에도 연봉 범위를 투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법안은 서명 270일 직후인 2023년 9월 17일부터 발효됩니다. 이로써 뉴욕주는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워싱턴주에 이어 채용 시 급여 공개가 의무화되는 4번째 주가 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호랑이, 사자, 제규어 등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의 개인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접촉 금지 대상에는 어린 새끼들까지 포함됩니다. 법안은 대형 고양이과 동물 공공안전법이라는 이름으로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의 소유권을 동물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대학, 기관 등만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 시행 전에 이런 동물들을 소유하고 있던 개인들은 개인 소유 금지 조항의 예외로 인정되지만 야생동물관리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누적 판매 1,500만 대를 달성했습니다. 1986년 울산 공장에서 생산한 엑셀을 미국에 처음 수출한 이후 36년 만에 달성한 대기록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미국 진출 20년째인 2005년 남부 엘라바마주에 첫 현지 생산 공장을 완공했고 2007년 누적 판매 500만 대, 2015년 1000만 대를 달성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아반떼로 1991년 판매를 시작해 올 12월까지 353만 대가 팔렸습니다. 이어서 소나타, 산타페, 엑센트, 투싼 순입니다. 현대차는 중소형 세단을 주로 판매했던 미국 진출 초기와는 달리 스포츠 유틸리티 차 가운데 2개 모델이 판매량 탑5에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